네, 여러분 신통한 종목 상담 사주팔자 보러와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1부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대략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앞서 1부에서는 오늘 모처럼 2차 전지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2부에서도 더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도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현재 섹터, 현재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섹터와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주말 동안에 이렇게도 전략을 짜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 시장도 대비해야겠죠? 포트 전략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3가지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는 02-2000-4989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고요. 특히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고도 또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 딱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부 저와 함께할 분들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사주팔자 보러와 2부의 뉴페이스입니다.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님 오늘 첫 출연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오늘 첫 출연하신 소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출연 소감은 이 매일경제라는 어떤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 뉴스 채널에 이렇게 오게 돼서 감개가 무량하고요. 예, 좋습니다. 누가 되지 않게 방송에 좀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격에 맞게 멋진 상담 또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는 것도 저희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종목 상담도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805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일 일렉트릭을 보내주셨어요. 제일 일렉트릭 매수가도 함께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일렉트릭. 일단은 현재가는 12,920원이고요. 자, 현재 오늘 제일 일렉트릭 보내주신 매수가는요, 12,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일렉트릭이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꽤 좋았습니다. 특히나 수요일에 되게 좋았었는데 이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유정 대표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보니까 시장 수급이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업종 섹터들은 좀 빠지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거든요.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도 오늘 제일 일렉트릭도 장중에 상승세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지금 음봉 마감했죠. 효성중공업이 사실 이런 전력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황제주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주도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장주인 효성중공업도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단에 있는 제일 일렉트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뭐 전력기기 쪽을 보자면 여전히 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127조 가량의 전력 AI 인프라 투자 확대한다라는 관련 이슈 모멘텀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이 제일 일렉트릭이 지금 미국의 전력 설비 업체인 이튼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이튼이라는 곳이 또 엔비디아와 이 AI 고성능 GPU 서버 인프라를 위한 또 전력 솔루션 관련해서 협력을 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 쪽의 수혜와 엔비디아 향 수혜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만 봤을 때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고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시세 반영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좀 이뤄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네. 거기에다가 해마다 배당 성향도 지금 확대되면서 주주환원 기조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힘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만 기술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요. 사실 제일 일렉트릭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흐름 봤을 때 쌍봉 한번 맞았었거든요. 쌍봉 네. 한번 맞고 주가가 낙폭 구간 굉장히 크게 4월 달까지 나와주다가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다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지난 이제 쌍봉 구간 때까지 오름세 나오면은 쓰리봉을 향해서 가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쓰리봉 못 미치는 구간에서 오늘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계속 좀 그 수급 공방정이 이뤄지게 되면서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좀 빠지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12,500원이신데 다음 주에 만약에 12,000원 구간대를 이탈하려고 한다면 그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차피 비중 10%밖에 되지 않으시니까 비중 한 5% 정도로 줄였다가 다시 이제 눌림목 반등 나오는 구간 11,000원 구간대까지 좀 더 눌렸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1,000원 구간대 눌렸다 반등 나온다 한다면 다시금 원래 비중 10%로 이제 회귀시켜서 리밸런싱하는 그런 전략으로 종목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는 종목 상담 요청 잘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렇군요. 관점에서 네, 비중 관리만 좀 하시면서 흐름 보셔라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일렉트릭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잘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2부의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57,800원에 비중은 10%인데요. 네. 얘가 6만 원에서 6만 1,000원 사이에서 네. 움직이지를 않았네요. 계속 왔다 갔다.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수페타시스 매수가가 57,800원이면은 최근에 매수하셨을 것 같고 매수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수는 안 했고요. 한 달 조금 됐는데. 네. 약수익은 나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6만 2천 원 넘지 싶은데 네. 계속 여기서 6만 1,700원까지 한번 가더라고요. 네. 저는 6만 5천 원까지는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매도를 안 했는데 예. 계속 지금 6만 원에서 6만 1,50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답답해서 예. 이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사실 주가가 요 근래 계속 엄청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짧은 그 6만 1,000원 라인만 지금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네,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 일단은 매수 타이밍을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57,800원도 사실 고가 라인이라서 이 부분에도 매수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용기 있게 매수하셨고 이제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가면 좋을지 제가 권영우 대표 연결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청자분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이스페타시스를 62,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사실 그거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62,000원 단이 이제 지금 최근에 신고가 부분에서 저항을 맞았던 구간인데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제 ASIC, PCB 기판 쪽이거든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좀 크게 조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가가 좀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이 바로 ASIC 관련해서 이제 범용 반도체보다는 이 중용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앞으로 이제 메가 트렌드가 이동함에 따라서 이스페타시스는 하이닉스가 조정이 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제 브로드컴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도 이 하반기에 중용 반도체에 대한 채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스페타시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랑 지금 ASIC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양산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산이 이제 본격화가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실적에 대한 수혜는 이스페타시스가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같이 코스피 지수가 사실 이번 주 내내 박스권 장세였거든요. 뭐 반도체가 오르면 뭐 제약바이오는 떨어지고 제약바이오가 오르면 뭐 반도체는 떨어지고 이렇게 시소 타겟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스페타시스의 이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한 0.5% 정도 하락 마감을 한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이랑 연관 없이 이 개별 종목 자체만의 굉장한 모멘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최근에 외국인이 한
근 5일 동안 내내 이제 순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수급에 이어서 차트도 57,800원 단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어떤 중요한 그 매수 자리인데, 앞서서 이 전고점 부분이 저항대이자 새로운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파악하셔서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400원 단을 돌파를 만약에 못한다면 일부 익절을 하시되, 만약에 57,800원 단을 약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지를 못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상당히 많이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상담까지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되어 있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삼성 SDI요. 네, 삼성 SDI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18만 2천 원에 5%예요. 182,000원에 5%. 혹시 오늘 매수하셨나요? 네, 네. 혹시 이전에 삼성 SDI로 좀 거래를 좀 하셨었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시군요. 야, 근데 오늘 또 삼성 SDI를 딱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다른 2차전지 종목들도 많은데. 그냥 시청자님, 네. 많이 내려갔다가 많이 네. 내려갔고 또 이제 삼성 네. SDI인데 그래도 네.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혹시 궁금하신 포인트도 있으세요? 올라갈지 더 사도 될지. 네. 올라갈지 더 사도 될지. 자,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2차 전지를 신규 매수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자,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삼성 SDI 말고 다른 종목 뭐 매수하신 종목 있나요? 2차 전지는 처음이에요. 지금 2차 전지 쪽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급 빈집인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전기차 이 캐즘이 올해까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올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를 한다면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에 낙폭이 큰 그런 종목들 사이에서 저가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데다가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도 움직임 나와서 매수를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나온 이슈가 미국이 이제 중국산 흑연에 9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이제 결정하게 돼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이런 흑연보다는 비중국산 흑연을 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반사익 수의 기대감 이렇게 이제 그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 건데 삼성 SDI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적만 봤을 때는 2분기까지도 사실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스텔란티스와 합작 법인을 한 게 있는데 가동률이 지금 좀 하락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유럽 고객사 재고 조정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증권가 쪽에서는 만약에 이 삼성 SDI가 실적적으로 조금 더 이제 빠르게 회복한다라고 봤을 때 보수적으로 보는 곳은 내년 상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곳은 올 4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또 우리가 또 3분기 시기를 또 겪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 좋아진다 한다면 그에 따른 약간 그 선반영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가져갈 때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하는 그런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를 더 담는다? 글쎄요, 지금 뭐 저가 매수 내지는 뭐 미리 우리가 그 약간 얼리버드 관점에서 매수를 한다, 중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또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섹터들도 굉장히 또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2차 전지를 들어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차라리 그 새로 이제
추가적으로 비중 들어갈 거를 다른 주도주 쪽으로 좀 분산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만한 수급적인 유동성적인 환경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매수가 그대로 이 비중 그대로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고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래도 이전 3월달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무난하게 회복세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3월달 전고점 구간대가 24만 원 부근대이기 때문에 24만 원 일단 돌파하는지 또 여부 보면서 추가적인 전략들 같이 세워 나가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삼성 SDI 좀 긴 호흡 2차 전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벌써 겨울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을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 대표님. 자, KCTC 7,5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입니다. 이거 매수가까지 왔었는데 매도를 못했습니다. 시간외 단일가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시간외 단일가에서 시간 외에서 좀 5%가량 좀 하락을 하면서 7,000원 라인은 좀 무너진 상태입니다. 6,900원 라인까지 좀 내려왔는데 여기가 최근에 이제 뭐 북극항로다 뭐다 해가지고 주가가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이 테마성의 힘이 좀 약발이 다 한 건지 제가 한번 권영우 대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TC를 공략하신 걸 보니까 이제 테마주 매매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시청자분 같습니다. 북극항로 테마로 이제 KCTC가 어떻게 보면 후발 테마로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신고가 영역인 7월 14일경에 장대양봉의 거래대금 3천억 정도 동반하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마 이 비슷한 시기에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략 이 정도 분봉으로 보게 되시면은 대략 한 장 후반쯤에 매수를 하셔서 아마 2시쯤에 매도할 수 있었지만 안 팔고 이렇게 홀딩을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단일가가 들어가게 되면서 좀 어떻게 본다면 조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북극항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이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극항로가 개방이 되려면 러시아의 통행 허가가 필요한데 그렇죠. 외교적인 어려움이 지금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테마주 같은 경우에 시장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21선에 가까워질 때쯤에 조금 더 버티시거나 아니면 좀 더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서 한 6,500원 라인 혹은 그 이하에서 좀 고민을 하신다면 좀 더 버티셔서 7,100원 단에서 돌파하는 걸 보시고 조금 조절이 이때쯤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바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어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단독 보도가 오늘 나왔죠. 아마 4시간 전쯤에 오늘 장 끝나고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경제성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 단독성 보도 하나로 일단은 주가가 조금 떨어졌는데 다음 주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를 좀 체크해봐야 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KCTC 함께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 또 전화 연결되어 있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됐을까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이제 들리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수고하시네요. 종목?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SK 바이오사이언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0만 6천 원에 15%요. 20만 6천 원에 15% 비중입니다. 거의 이제 시간은 한 4년 정도 보유를 좀 하셨을 것 같고 마음고생도 엄청 심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게 최근에 그래도 바닥에서 조금 찍고 올라온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일단 현재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좋은데 그 분위기를 온전히 또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될지 안 될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이 부분까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진짜 오랫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최대한 그래도 좋은 방향성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코로나 백신 관련 이슈 엮이면서 좀 평가 가치가 과도하게 좀 주가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36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한번 물리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네, 여전히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주력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 의약품 사업 부문이 독감 백신, 수두 백신 이런 이제 백신 사업 이제 위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나마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뭐냐면 모더나 쪽에서 mRNA 특허 독점 무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소했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 자립, 백신 주권 확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모더나, 화이자 이런 이제 제약사들이 미국 증시에서도 굉장히 핫했었던 그런 이제 제약사이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시기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그 이런 전염병들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기다려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과거에도 이런 이제 전염병 이슈는 늘 있어 왔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에볼라나 메르스, 그다음 이제 뭐 코로나 굉장히 좀 크게 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이슈가 좀 강력하게 들어와줘야지만 다시금 주가가 펌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에서 이런 폐렴 구금 백신 관련해서 미국 3상 승인 소식도 있었고, 또 중국 쪽에서도 임상 이제 관련해서 통과가 됐다, 임상 승인 났다, 이런 이제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저가권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전염병 소식이 향후에 또 들리게 됐을 때는 이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력이 다시금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또 임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연구개발 비용이 또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비용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봤을 때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가 계속 좀 누적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SK 쪽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했을 때 그나마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곳은 SK 바이오팜인데, SK 바이오팜과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다루는 약물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상 좀 그렇게 좀 엄청나게 좀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관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주가가 진짜 만약에 엄청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더라도 11만 원 선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전망했을 때거든요.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그래도 시장 상승 나오면서,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 코스닥이랑 또 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제약바이오 이제 분위기도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낙수 효과로 최대한 펌핑이 되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매수가까지는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좀 제한적으로 보여요. 맞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종목들 있죠. 다른 종목들 이제 매수하셔서 수익이 난다 하신다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최대한 털고 그 턴 자금으로 계속 다른 종목을 매매를 좀 회전율을 높여서 매매를 하시면서 그렇게 종목을 좀 정리해 나가시는 방향성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중장기 전략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종목을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 아프지만 종목 올라올 때,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본 걸로 차츰차츰 매도하시면서 그렇게 관리하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는데, 모쪼록 SK 바이오사이언스에도 아주 좋은 호재가 또 발생해서 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 들어와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675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YG 플러스 8,810원 비중 30%입니다. 매일 문자 하는데 오늘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오늘 꼭 저희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G 플러스 매수가가 일단 8,810원.
현재 가격에서는 아주 조금 이제 좀 손실권에 있으신데 이게 좀 매수하신 타이밍이 언제일지가 궁금합니다. YG 플러스가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는데 내려오시고 있는 타이밍에 잡으신 건지 혹시 아니면 8,810원에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고점을 놓치신 건지가 좀 궁금한 포인트이긴 한데 일단 문자여서 거기에 좀 다 감안을 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 대표님. 일단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 엔터주는 기본적으로 중국 영향이 좀 큰 편입니다. 특히나 이 YG나 뭐 JYP 이쪽은 중국 관광객의 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서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앞으로 좀 엔터에 대한 그런 이제 소속 IP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블랙핑크에 대한 그 뭐 유튜브에서 1위 했다는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을 했었던 반면에 예. 오늘 좀 이벤트성으로 보였던 게 이제 그 양현석 전 대표가 이제 네. 집행유예 나왔던 부분이나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하게 되면서 추가 상장이 7월 30일 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사실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 11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단가가 7,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바닥은 지금 슬슬 다지고 있지 않았나. 거의 바닥이 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하방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7,500원 정도에서 7,200원 이 초반까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보고 비중을 좀 더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지 흐름을 체크하신 뒤에 비중을 늘려서 그 다음 전고점인 9,500원 때까지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익절을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YG 플러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가 들어와 있어서 문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6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HS 효성 84,400원. 5%의 지중이십니다. 지주사 있어야 한다고 해서 담았는데 너무 고점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추가 매수가 좋을까요?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일단 지주사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좀 뭐 3가지 정도 있었죠. 뭐 창법 개정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분리 이제 네, 그 부분도 있었고 자사주 의무 소각 다양한 이슈들 나오면서 빵 하고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힘을 좀 잃은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주사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힘 빠졌을 때 좀 마지막으로 좀 매수해야 되나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은데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이슈가 나왔고 또 그만큼 시세도 강렬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 윤 정부에서의 밸류업 정책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밸류업 관련 이슈 나오고 나서 상반기 내내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하나로 올라갔죠? 네네. 근데 이제 HS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뭐 아무리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뭐 3월 달부터 이제 지금까지 시세가 이제 이어졌다. 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더 나온다 했을 때 아직 상방 여력은 또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면 HS 지금 효성 자체가 그 효성 중공업의 그런 실적 호조세를 등에 힘을 업고서 지금 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HS 효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지주사 출범 이후로 주주 환원책에 대한 뭐 발표가 나오거나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맞아요. 오히려 그런 발표를 기다려 본다 한다면 향후 이게 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올랐었던 종목들은 지금 좀 기관이나 외인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조정이 조정인가 하락인가 이런 부분이 좀 긴가민가한 그런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비중 5% 잘 들어가신 것 같고요. 이전에도 제가 효성중공업 이제 종목 상담 도와드렸을 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만 원대였었고 다행히 이제 그 상법 개정 이슈가 나오면서 거의 이제 10만 원대까지 가졌기 때문에 입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HS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정을 좀 추가적으로 이제 주게 된다면 60일선 구간대까지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나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좀 추가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 매도했다가 다시 눌림목 나올 때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굳이 지금 시기에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런 상법 개정안 관련 이슈,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시장이 3,300에서 3,600포인트를 이제 제대로 좀 돌파해주면서 올라가준다 한다면 이런 이제 지수사 관련 종목들도 계속 순환매 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있죠. 57,000에서 58,000원 구간대 눌림목 반등 나오는지 일단 흐름 보면서 거기서의 일단 단가 조절 염두하시면서 흐름을 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S 효성 이야기를 해주셨고 마침 지금 전화 연결이 또 효성중공업이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좀 상담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저희가 제작진 다름이 통해서 아니고요. 네, 효성중공업 얘기 듣고 예, 왔습니다. 예, 이걸 7월 초인가 매수를 했는데요. 예. 장이 끝나고 무슨 이상한 그 공시가 떴어요. 공시요? 예. 네, 공시도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그 전에 일단은 매수가와 비중이 91만 1,000원 그리고 10%의 비중이라고 일단 제가 전달받았는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92만 1,000원. 네, 일단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 거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요새 감사합니다. 효성중공업 차트가 너무 멋있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공시 내용을 한번 시청자님께서 확인이 제가 좀 봐드릴까요? 될까요? 네네. 예. 일단은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공시 내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이 공시가 항상 약간 올빼미 공시처럼 장마감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내일 시세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장중에 나와. 이게 지금 네.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장중에도 한 3% 정도 이제 빠져서 아까 그 제일 일렉트릭 종목 상담 도와드리면서 오늘 이제 대장주인 효성중공업도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이제 공시 지금 7시에 뜬 공시를 보니까 거래처와 거래 중단 이게 중단 예상 기간이 1월 24일 내년 초까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해당 기간 동안 뭐 정부 이제 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런 지자체 쪽에 납품할 수 있는 게 지금 공급이 막히게 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가 이런 악재 아닌 악재인 거죠. 지금 좀 타격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은 같이 최소 반매도라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래도 다행히 수익 중이시잖아요.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그쵸. 왜냐하면 증권가 쪽에서 최근에 효성중공업 황제주 간다, 130만 원까지 간다, 올해 더 간다, 뭐 1분기 지금 수주 잔고가 2조 원 정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좋다 할 때가 사실 제일 경계감을 가져야 될 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언제 폭탄처럼 떨어지느냐 이거인데 지금 공시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일단 음봉으로 좀 뚝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저는 떨어지는 지금 칼날 지금 매수가 90만 원대셨네. 제가 잘못 봐가지고 가격대를 네 일단 내일장에서는 아무튼 최소 반매도 내지는 전량 매도까지 고민을 하시고 나중에 이후에 뭐 다른 종목들로 지금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흐름 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효성중공업 공시 관련해서도 저희가 또 다행이게 아주 이런 많은 뉴스를 또 다뤄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광급공사 입찰 참가 가격이 좀 제한됐다라는 공시가 좀 올라왔었고 이 기간이 일단 내년 1월 24일까지인데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또 바라볼지 월요일 시장에서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가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저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0%에 35만 원이요. 50%에 35만 원입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저희 채팅창에서 천사이용님께서 알테오젠을 올려주셨는데 그때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목표가도 좀 잡아봤거든요. 이번에 과연 권영우 대표는 목표가 또 어디까지 바라볼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알테오젠이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리스크로 불거졌던 게 이제 특허 소송 그리고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 속에서 많이 주가가 34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로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알테오젠에 대한 에노트 SC랑 키트루다이드 SC 이 제형에 대한 기술력이나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AAT B4에 대한 그 수익성과 우수성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 갈 확률이 굉장히 매우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그 입장과 굉장히 똑같은 입장이고 최근에 추가된 이벤트가 이제 특허가 2043년으로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럼 ALT-B4의 어떤 제조 방법이나 특허 방법이 앞으로 더 알테오젠에 추가 있어질 소송에 대해서도 또 그 방어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다는 네. 부분이고 그렇다는 것은 향후에 있어질 수익성에 대해서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다라는 걸로 그걸 방증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목표가를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잡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다른 기업과 바이오사와 기술 계약이 계속적으로 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 마일스톤이 늘어날 정도로 이제 어떤 새로운 그런 고객사들을 만나야 되는 건데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 기술력은 좋다 하더라도 이 비즈니스가 더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제약바이오를 대표하고 이 알테오젠의 그 국내 1위 제약바이오 기업으로서 향후에 신고가 갈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무난하게 한 5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사실 코스피 지수가 약간 박스권 장세인 상황에서 제약바이오는 약간 외국인이 수급을 이탈하고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유입이 되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50%인 거 보면 남은 현금이 좀 더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 그 현금을 더 활용을 하셔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뭐 맞추기 좀 어렵다 이렇게 이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일부에서는 비슷하게 이제 비중도 있고 오래 좀 들고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솔루션을 좀 내봤어요. 뭐 55만 원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10%씩 매도하는 전략에서 얘기했고 55만 원도 이 주관적인 기준에서 좀 싸다 생각이 들면 60까지도 그때는 매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실지도 궁금하네요. 그런 것이 사실 이게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네. 예측이 정확히 어렵지만 대강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 높이면 매도세가 좀 나오겠구나.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 사실 가격보다는 수급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수급을 보고 판단해라.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를 한다. 예.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도를 하거든요. 오늘같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외국인이 주도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만약 대거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네. 그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그렇죠. 안 좋은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좀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솔루션 수급을 보자. 외국인의 수급을 또 유독 한번 지켜본다라면은 이 매도 타이밍도 함께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알테오젠입니다. 무엇보다 일단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다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들어와 있네요. 0827님께서 제주은행 보내주셨습니다. 18,1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꽤 많습니다. 4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매수가를 보면 아무래도 최근에 또 매수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은행주도 사실 이번 주 흐름이 마냥 또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전략 좀 가져가야 될까요, 곽유정 대표님? 달리는 말에 비중 40%나 태우셨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금융주들이 흐름이 좋긴 했었거든요. 뭐 지금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싹 한번 지금 순환매가 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주들도 보면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은행이 과거에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왔을 때가 2023년도 상반기였거든요. 이때는 27,850원까지 갔었는데 이때는 이제 고금리에 대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 쪽에서 또 이자 수익이 또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익 기대감으로만 27,000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고금리 기조가 아니라 저금리 기조로 지금 기조 자체가 바뀐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은행주에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PBR 관련 기업인가 내지는 고배당을 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시기인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 수준이 0.9 정도 됩니다. 최근에 PBR이 0.1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대형 그런 금융지주사 기업들이 이제 몇 군데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PBR이 은행주 중에서 또 가장 좀 높게 또 측정이 되고 있는 곳이 인터넷 뱅크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PBR이 이 정도인데 증권가 쪽에서는 이런 이제 은행주들의 적정 PBR 수준을 0.87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수준에 비하면은 PBR이 0.9까지 올랐다? 그럼 꽤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느냐? 다른 지주사에 비해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타나줘야지만 제주은행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주은행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 상단선 구간대를 딱 지금 현재 저항받고 위아래 꼬리 캔들이 지금 월봉상 출현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고점에서 위아래 꼬리 캔들이 달리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또 추세 전환,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숨고르기 하고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또 주고 있고 또 시장에서 이제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패턴 변화가 지금 감지가 되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중이 좀 너무 과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적정 비중 10% 정도 제시 도와드리고 싶고요. 네.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일봉상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15,500원에서 15,000원 이탈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꼭 염두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유정 대표가 제주은행 좀 은행주, 금융주 밸류 쪽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 의견도 그렇고 제주은행이 또 스테이블 코인 테마에도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그 부분으로 좀 급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스테이블 코인은 이쪽 섹터는 사실 이번 주 내내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원화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 수요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국내 스테이블 코인은 좀 현실의 벽을 좀 부딪히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은행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비슷한 전망이십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했을 때 최근 시장에서 대장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 몇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카카오페이, 그리고 다날, 더즌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 그룹사 쪽에 지금 집사 게이트 관련된 좀 그런 리스크가 지금 좀 발현이 돼서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상하원 쪽에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 통과됐기 때문에 대통령 서명만 앞두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막 그렇게 퍼포먼스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국내에 지금 들어오는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이 좀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주은행도 뭐 비슷한 시기에 또 동반해서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시점에서 더즌과 다날 그래도 움직임 소폭 나올 때 움직임이 안 나고 오히려 고꾸라지는 흐름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로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측면들도 있어서 은행 성향이 좀 더 짙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일단은 위주로 한번 흐름 대응해 나가시라고 네.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주은행까지 함께 이렇게 이야기 도와드렸고요.